별과 친해지는 방법도 역시 자주 봐야 되는 거고 또 별에 대한 이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름이 바로 별자리거든요. 네. 별을 잊은 그대에게 별 박사님 이태영 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 도심에서 별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네네. 도심에서 별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좀 있나요? 사실 시골 가면 별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아름답다 느끼지만 시골 가면 별 잘 몰라요. 네. 저도 고향이 시골인데 너무 별이 많다 보니까 관심을 갖기도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도시 하늘이 오히려 별을 보기에도 좋다. 그 이유는 도시 하늘은 별자리의 요점 정리판이다. 그러니까 밝은 별이 1등성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뭐 북두칠성 같은 건 2등성인데 이런 별들은 도시에서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도시에서 별을 익히고 시골에 가면 요점 정리한 다음에 공부하니까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도심에서 별을 보기 어렵다 하는 것은 가로등 밑이라든가 옆에 건물이 가려진 거지. 우리는 트여 있는 곳들 뭐 한강공원이라든가 뭐 이렇게 좀 트여 있는 곳에 가면 1등성이나 2등성 좋은 데는 한 3등성까지도 보이거든요. 저 역시 시골에서 별을 보지 못하고 서울에서 대학 다니면서 별을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별자리 공부하는 데는 도시가 더 좋다. 오히려 별이 많은 시골보다는 그렇죠. 잘 보이는 별이 많은 도시가 별자리 보기에는 훨씬 더 좋다. 그렇죠. 요점 정리가 돼 있으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지방이나 어떻게 보면 네네. 서울에서나 이 별을 볼 때 네네. 제일 중요한 건 맨눈으로 봐도 되느냐 아니면 망원경 같은 게 필요하냐 이거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천문학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꼭 망원경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아이들이 별 좀 공부하라 시키면은 망원경부터 사주세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그렇죠. 하고. 근데 별자리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망원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망원경을 이용한다면 달이라든가 행성들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보게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은 도시에서 보나 시골에서 보나 망원경으로 보면 똑같거든요. 물론 시골에 가면 이제 날씨가 맑기 때문에 도시에서 보기 어려운 뭐 딥스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성운, 성단, 은하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망원경으로 볼 수 있지만 아무튼 별자리 공부하고 별을 익히는 데는 망원경이 없어도 된다. 별은 워낙 멀리 있기 때문에 작은 점이에요. 망원경으로 보더라도 점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럼 애들이 이제 망원경 사주세요. 나 별 보고 싶어요라고 할 때 망원경보다는 어떻게 해주는 게 훨씬 더 자, 좋아요? 아이가 차 사주세요 하면 차부터 사줄 수 없잖아요. 네. 그죠? 그쵸. 일단 길을 알아야 되고 운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망원경을 살려면 일단 별자리를 알고 하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걸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망원경을 사서 쓰려면 주로 시골을 많이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요새 시골마다 또는 그 도시에도 시민천문대라고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데 가면 비싼 망원경도 많아요. 이런 거 아주 저렴하게 또 어떤 데 무료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를 사주기 전에 운전을 가르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별자리를 먼저 익히는데 그것은 도시에서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기회 될 때마다 시간 날 때 뭐 천문대 가셔가지고 거기는 망원경을 이용하시고 정말 아이가 관심이 있고 소질이 있다. 그러면 그때 사도 늦지 않다. 네. 괜히 처음부터 이 망원경 사주시면 괜히 옆집으로만 가요. 교육상 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망원경 같은 경우에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아이들도 그렇지만 어른들도 이 별에 대한 관심이 어느 순간 굉장히 높았다가 네네. 어느 순간 또 시들해지거든요. 네, 이 네. 별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가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결국은 사람과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군가에 친해지려면 자주 봐야 되죠. 그리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이름도 알고 뭐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별과 친해지는 방법도 역시 자주 봐야 되는 거고 또 별에 대한 이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름이 바로 별자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알다 보면 친해지고 친해지면 좀 더 알고 싶고 또 자주 보고 싶고 그러니까 사람과 별자리 보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별자리를 익혀주면 밤하늘과 좀 더 친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별자리를 익히는 데는 시골보다 도시가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제 별자리 하면 이제 뭐 큰 곰자리, 작은 네. 곰자리 뭐 이런 이 정도 얘기는 들었는데 네. 듣다 보면 그 개수가 너무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여기에 좀 압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사람들이 밤하늘에 별이 무수히 많고 네. 별자리도 무수히 많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많지 않거든요. 우리 기자님도 사람 이름 최소한 몇십 명, 100명 이상 기억하죠? 그 정도 알죠. 네. 밤하늘 별자리가 총 88개가 있어요. 그거밖에 안 돼요. 88 올림픽. 그 중에서 하늘 전체가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보이는 남반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가 대략 50개 정도예요. 그러니까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 옷 바꿔 입으면 헷갈려요. 네. 그리고 저는 파란 눈에 노란 머리는 다 똑같아 보이거든요. 근데 별자리는 옷을 바꿔 입을 일도 없고 항상 그 위치에서 같은 밝기로 같은 색깔로 빛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별자리 찾는 것이 훨씬 더 사람 아는 것보다 쉽다. 단 선입관으로 무수히 많다. 별자리도 엄청 많을 거다. 이런 생각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별은 많지만
별자리는 적은데 근데 별도 많지가 않아요. 우주에 별이 많은 거지. 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 있는 별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많이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1등성하고 2등성만 기억하면은 거의 별자리 찾거든요. 네. 1등성, 2등성 다 해봤자 100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별자리를 하나 다 할 필요가 없이 중요한 뼈대가 되는 몇 개의 별만 알면 되는데 그 뼈대가 되는 별자리의 별들이 기껏해야 1등성, 2등성 하면 100개가 좀 안 되고 조금 더 넘기더라도 뭐 2, 300개 이상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의 이름보다 훨씬 더 적어요.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북반구와 남반구 별자리가 있고 네네. 또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별자리 보이는 게 좀 많이 다르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계절이 바뀌면서 뭐 풍경이 많이 바뀌죠. 이게 다 결국은 지구가 태양을 돌기 때문이죠. 네. 낮에는 해가 있는 쪽에는 별이 안 보여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계절마다 별자리가 다르게 보인다는 이유는 지구가 태양을 돌면서 태양의 반대편 하늘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봄에는 태양이 있는 쪽이 안 보이고 반대편 보이고 계속 돌면서 각 계절마다 별자리가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제일 잘 보이는 별자리는 어디입니까? 자, 기본적으로 저녁 하늘에는 아직은 하늘은 여름이 기운이 남아 있어요. 네. 혹시 여름엔 제일 가고 싶은 곳이 어디예요? 바닷가죠. 그렇죠. 바닷가에서 제일 인기 있는 스타 바로 머리 위에 있는 별이거든요. 제일 아름다운 여인의 별. 우리가 알고 있는 여인이 안 돼요. 네. 하늘에 있는 여인의 별 바로 증녀거든요. 증녀. 머리 위에서 제일 밝게 빛나는 별이 증녀고 그 남쪽에 증녀의 파트너 견우. 그렇죠. 증녀와 견우가 있는 것이 저녁 하늘이고 그리고 이제 조금씩 자정이 가까워지면서 가을철의 별들이 하늘을 이제 쭉 덮게 되거든요. 가을철 하면 우리가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그렇죠. 하늘 놓고 말을 살찌는 계절. 근데 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늘 높은 곳에 살찐 말의 별자리가 있는 계절. 날개 달린 말이겠죠. 그렇죠. 신화 속에 나오는 날개 달린 말. 페가수스. 아유, 실화 많이 하시네. 네. 자, 천마 페가수스가 머리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몸통이 사각형 모양이에요. 그래서 머리 위에서 사각형 모양의 페가수스 자리를 찾으면 되는데 이걸 방편이다 생각하고 다른 별자리를 찾으면 돼요. 방편이 있으면 연줄이 있겠죠. 그렇죠. 연줄을 쭉 따라가면 이것이 바로 많이 들었던 안드로메다 공주의 별자리. 그리고 이제 연줄 끝에 가면 얼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얼레에 해당되는 것이 안드로메다의 남편. 아세요? 페르세우스. 그렇지. 그리고 안드로메다 공주하고 페르세우스가 결혼을 하잖아요. 이 안드로메다가 어디에 공주냐면 이디오피아의 공주예요. 거기에 왕비가 카시오페이아. 그 아버지가 케페우스.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별자리 같이 모여 있거든요. 그리고 이 페가수스가 사실은 포세이돈이 만든 거거든요. 네. 포세이돈이 이제 만들었는데 바다에서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페가수스의 남쪽에는 물과 관련된 별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별자리 중에 물병, 그렇죠. 물고기, 고래 이런 것들이 바로 페가수스의 남쪽에 있는 별자리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다 보면 네. 이 별자리가 만들어지는 데는 어떠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별자리 자체가 이야기가 있는 것보다는 이 서양 별자리들이 대부분 다 이 아라비아 반도 목동들이 만들었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알퐁소대의 별이라고 들어본 적이 그렇죠. 있죠.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아라비아 반도 뭐 유프라테스 강 옆에가 이쪽이 다 초원이었는데 초원에서 정착 생활을 하면서 이제 결국은 하늘의 별들을 보게 되는데 그때 실제로 아라비아인들이 만들었는데 이것이 그리스로 넘어가면서 네. 지중해를 통해서 그리스로 넘어가면서 거기서 신화 속의 주인공으로 이름이 바뀐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로 별자리를 만든 사람들은 아라비아의 목동들이고 그것을 예쁘게 포장한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신화 속의 이 주인공들이 그래서 이제 대체가 된 거예요. 예. 네네. 그럼 별자리 얘기에서도 또 빠질 수 없는 것이 보통 내가 무슨 별자리야? 라는 네네.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예,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을 네. 10월 달이니까 이제 천칭자리. 그런데 이런 별자리는 어떻게 해서 정해지는 거예요? 사실 뭐 서양에서는 유럽 같은 데서는 처음 만나면 저 무슨 자리인데요. 이렇게 그때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별자리를 안다는 것은 상대방하고 가장 이제 쉽게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천칭자리라고 하시면 이제 생일이 9월 하순부터 10월 중순까지거든요. 뭐 대략 어느 쪽에 초순이에요, 중순이에요? 10월 중순이죠. 중순이죠. 중순이면 거의 천칭의 뒷부분. 그래서 이야기할 때는 균형 잡힌 삶을 사는데 약간 정갈 쪽에 가깝기 맞는 때문에 것 같아요. 좀 꽂히면은 한번 정신없다. 네. 그게 이제 그 천칭자리 뒷부분의 이제 특색이거든요. 잠시 이제 좀 빗나갔는데 아무튼 이런 별자리는 뭐냐 하면 자
지구가 태양을 돌 때 태양이 있는 쪽이 안 보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에 도는 길을 황도라고 한다. 들어보셨죠? 고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 그렇죠. 그래서 지구가 태양을 도는 길이 황도인데 그 황도가 360도일 거 아니에요. 네. 그 360도를 12등분한 거예요. 12등분하면 한 곳당 30도씩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공간에 가장 가까운 별자리 이름을 붙여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태양이 자 충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늘에서 30도 움직일 때는 양자리, 그 다음에 30도, 60도까지 황소자리. 거기에 정확하게 양자리가 있는 건 아니고 그 근처에 양자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탄생 별자리가 결국은 12개로 나눈 거기 때문에 네. 12개로 나누는데 몇 년 전인가 그 캐나다에 있는 모 천문학자가 황도 별자리가 13개다. 이렇게 막 해가지고 언론에서 막 나온 적이 있는데 네. 그거는 그 사람이 그 천문학자가 황도 12궁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황도가 지나는 길에는 별자리 13개 옛날부터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지나는 길을 12등분 해가지고 네. 근처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별자리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양자리는 조그마하고 그 다음에 뭐 궁수자리는 되게 크지만 네. 실제로 황도 12궁은 똑같은 크기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천칭자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9월 하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자, 근데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네. 우리나라하고 이제 동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주팔자라는 네. 얘기를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서양에서는 별자리를 가지고 운세를 네. 보는데 우리도 뭐 사주팔자에 대한 얘기를 생각하지만 과연 그렇게 믿을 수 있느냐? 저는 꽤 많다고 생각이 돼요. 네. 좋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점성술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날 시점에서 해와 달과 이런 천체들의 위치가 네. 결국은 영향을 주지 않았겠느냐. 중력을 통해서 우리 중력 때문에 지구도 돌고 달도 돌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대륙분 같은 데 가면 아주 미세한 그런 해양 생물들 같은 경우에는 달에 차고 이질러지는 것 때문에 의해서 생식 주기가 또 바뀌기도 하고 그렇죠. 막 그러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은 진화를 많이 했지만 역시 사람도 태어날 때 이런 천체의 위치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점성술가들의 주장이에요. 근데 뭐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통계를 통해서 이제 점을 친다라고 하는데 네. 아무튼 좋은 것만 믿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사실 뭐 다 그런 성격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다 비슷비슷한데 조금씩 다르다는 건데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나는 천칭자리다. 네. 나 이런 식의 사람이다. 라는 것이 선입관이 있다 보니까 좀 더 비슷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그냥 꽤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궁수자리인데 네. 반인 반마거든요. 켄타로스. 그렇죠. 네. 예, 케이론이라는 켄타로스인데 상당히 그 열정적이면서 그러면서 이성적이긴 좋은 것만 믿습니다. 알겠습니다.